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12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급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청소부 딸 따위가 통역을 한다고. 좋아. 만약 정말 가능하다면 내 딸로 삼지. 제니퍼 스톤 회장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통역사, 깜빡이는 화상회의 화면, 그리고 3천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순간 그 한가운데 낡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급박한 핀란드어를 듣는 순간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을 직감했습니다. 10분 전으로 돌아가 보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2살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급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어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바닥에 쓰러진 통역사, 깜빡이는 화상회의 화면, 그리고 3천억 원짜리 계약이 날아가는 순간 그 한가운데 낡은 옷을 입은 작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통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숨겨진 능력과 용기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0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오후 6시 30분, 맨해튼 중심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 본사 15층 회의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거대한 화상회의 화면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제니퍼 스톤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55살의 그녀는 이 회사를 20년간 이끌어온 냉철한 리더였죠. 옆에는 부회장 데이비드 커밍스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42살의 그는 제니퍼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핀란드 최대 기술 투자 기업 비르타넨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오늘 최종 합의를 앞두고 있었죠. 통역사 마크가 마이크 앞에 앉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크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그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회의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마크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졌죠. 제니퍼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구급차 불러. 데이비드가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표정은 심각했어요. 화면 속 비르타넨 회장이 핀란드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죠. 제니퍼가 영어로 급히 설명했지만 비르타넨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영어로는 계약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핀란드어 통역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가 속삭였어요. 회장님, 다른 핀란드어 통역사를 구하려면 최소 3일은 걸립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굳었죠. 3일이면 계약 기한이 지나가요. 비르타넨 회장은 이미 다른 회사와도 협상 중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마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화면 속 비르타넨 회장이 말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역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회사와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제니퍼가 책상을 쳤습니다. 3천억이 날아갔어. 데이비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보안 직원의 큰 목소리가 들렸죠. 여긴 아이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직원이 작은 소녀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죠. 낡은 티셔츠에 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니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보안 직원이 대답했어요. 청소부 자녀가 무단으로 건물에 있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한 여성이 급히 달려왔어요. 38살의 박은숙이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깊이 숙였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애가 갈 데가 없어서 잠깐만 로비에 있으라고 했는데 임원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데이비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규정 위반입니다. 박은숙 씨. 회사는 직원 가족의 무단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요. 은숙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소녀는 엄마 뒤에 서서 조용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청소부 주제의 규정도 모르나요? 다음번엔 용서 없어요. 은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니퍼가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우리 바쁘니까. 은숙이 딸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비르타넨 회장의 비서가 나타나서 급하게 영어로 말했죠. 회장님께서 10분만 더 기다려보시겠답니다. 그 안에 통역 준비가 안 되면 회의는 취소입니다. 제니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분 안에 핀란드어 통역사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했죠.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무리예요. 회의실에 절망이 가득 찼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제니퍼는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3천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통역할 수 있어요. 모두가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은숙의 딸, 12살 박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12살 소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 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데이비드가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렸죠. 지금 뭐라고 했나? 통역을 한다고. 임원들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제니퍼가 차갑게 말했어요. 장난하는 거야? 은숙이 황급히 딸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진아, 안 돼. 가자. 하지만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저 정말 할 수 있어요. 핀란드어 할 줄 알아요. 데이비드가 비웃었어요. 아이 장난에 3천억짜리 계약을 맡기자고. 제니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한테 장난칠 시간 없어. 하지만 화면 속 비서가 시계를 가리켰어요. 9분 남았습니다. 제니퍼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좋아. 해봐.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너희 엄마는 당장 해고야.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진이 떨리는 다리로 통역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높아서 의자를 조절해야 했죠.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진짜 저 애한테 맡기는 거야? 미쳤어. 제니퍼가 화면 속 비르타넨 회장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통역사가 준비됐습니다. 비르타넨 회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핀란드어로 물었죠. 서진이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핀란드어로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완벽한 핀란드어였거든요. 비르타넨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핀란드어로 감탄하며 무언가 말했어요. 서진이 유창하게 대답했죠. 비르타넨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회장이 핀란드어로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투자 조건, 수익 배분,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쏟아졌죠. 데이비드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애가 저런 내용을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비르타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투자건은 총 3천억 원 규모이며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제니퍼가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6대 4로 하되 첫 2년간은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는 조건입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애가 금융 용어를 알아. 회의가 진행될수록 서진의 통역은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비르타넨 회장이 핀란드어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서진이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통역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30분간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비르타넨 회장이 화면 너머로 고개를 숙이며 핀란드어로 말했어요. 서진이 통역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매우 만족하신다고 합니다.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최종 계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축하는 없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죠. 제니퍼가 서진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잘했어. 덕분에 계약은 살렸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야. 아이가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온 건 명백한 위반이니까. 데이비드가 거들었습니다.
이번 한 번은 봐줄 수 있지만 다시는 회사에 오지 마세요. 은숙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니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세요. 서진과 은숙이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임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청소부 딸이잖아. 맞아. 한 번 잘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계약을 살렸는데도 감사 인사 하나 없었어요. 돈도 받지 못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은숙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단했어. 엄마가 몰랐네. 서진은 엄마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능력을 보여줬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그들에게 서진은 청소부의 딸일 뿐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뒤집힐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금요일 오후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서진 양 맞습니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그룹입니다. 제니퍼 스톤 회장님께서 박은숙 씨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십시오. 서진은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연락 왔어.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해고하려나? 30분 후 서진과 은숙은 다시 회사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안내를 받아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니퍼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데이비드도 옆에 서 있었어요. 앉으세요. 제니퍼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오늘 아침 독일 투자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에 최종 계약 회의를 한다고요. 문제는 독일어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녀가 서진을 바라봤죠. 우리 회사 통역사가 모두 다른 일정이 있어요. 데이비드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부르자고 하셨죠.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난번 핀란드어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일어는 어떤가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데이비드가 코웃음 쳤어요. 또 할 수 있다고. 핀란드어, 독일어. 다음엔 뭐야? 하지만 제니퍼는 진지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테스트를 받아야 해요. 독일어 능력 검증 말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니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만약 성공한다면 건당 $500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박은숙 씨, 당신은 해고예요. 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가 망치면 엄마도 해고라는 거죠. 데이비드가 차갑게 덧붙였어요.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테스트 언제 받으면 되나요? 제니퍼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 당장이요. 화면 속 분은 우리 회사 독일 지사장입니다. 화면 속 중년 남성이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즉시 독일어로 유창하게 대답했어요. 지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금융 용어, 법률 용어, 기술 용어까지. 서진은 막힘없이 대답했죠. 10분간의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지사장이 제니퍼에게 영어로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대학 전공자 수준이에요. 제니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배웠나요? 독학이요. 도서관 책이랑 인터넷 강의로요. 왜? 서진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언젠가 제가 통역사가 되면 엄마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니퍼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좋아요. 이틀 후 독일 투자사 회의에 참석하세요. 성공하면 건당 $500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박은숙 씨는 해고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빠지면 안 돼요. 회의는 방과 후나 주말에만 잡을 겁니다. 이틀 후 서진은 독일어 통역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프랑스어, 그 다음 주에는 일본어. 매번 성공할 때마다 $500를 받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진은 7개 언어 모두를 증명했죠. 핀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하지만 대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즉시 나가야 했고 임원들은 여전히 서진을 무시했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피해가기도 했어요.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빴습니다. 서진은 자주 지각했어요. 전날 밤늦게까지 통역 일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타박했죠. 박서진, 요즘 자주 지각하는데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엄마 청소부래.
그래서 돈이 없나 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달에 4,000달러를 번다고 말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방과 후 서진은 또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스페인 투자사와의 회의가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회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서진은 회의실 밖 복도에서 스페인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30분 후면 스페인 투자사와 화상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죠. 엄마 은숙은 12층 사무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자료를 보고 있을 때 우연히 회의실 옆 작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최종 계약입니다. 모든 조건을 그쪽에 넘겨드렸습니다. 서진은 숨을 죽였어요. 데이비드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언어가 독일어였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독일어를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약속한 500만 달러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00만 달러? 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계약 조건과 고객 정보를 넘겨드렸으니까요. 서진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데이비드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독일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낯선 회사 로고가 보였어요. 테크노 캐피탈,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데이비드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주 한국 투자사 계약건도 준비 중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선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와 노트북 화면이 모두 담겼어요. 좋습니다. 그럼 금요일 이후에 최종 정산하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데이비드가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를 둘러보더니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벽에 붙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숨을 내쉬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니퍼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12살 소녀의 말을 믿어줄까요? 더구나 데이비드는 제니퍼의 오른팔이었어요. 서진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12층 사무실에서 은숙이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 서진의 급한 목소리에 은숙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진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데이비드 부회장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팔고 있어요. 제가 녹화했어요. 은숙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이건 위험해. 우리가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돼. 하지만 엄마 회사가 큰일 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은숙이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진아, 우리는 그냥 청소부야. 데이비드 부회장 같은 사람한테 맞서면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통역한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회사를 살렸는데도 우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은숙도 울컥했어요.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로서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죠. 일단 제니퍼 회장님한테 말씀드려보자. 그분이 판단하실 거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15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니퍼의 사무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일찍 퇴근했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첫 일정이 9시라고 했죠. 서진과 은숙은 내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다음 주 한국 투자사 계약건도 준비 중입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녹화한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다행히 영상도 음성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과연 제니퍼가 믿어줄까? 아니면 데이비드 편을 들까? 다음 날 아침 8시 40분. 서진과 은숙은 회사 로비에서 제니퍼를 기다렸습니다. 8시 55분.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서진과 은숙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죠. 무슨 일이에요? 오늘 회의는 오후인데.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니퍼가 시계를 봤어요. 나 바빠요. 나중에.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부회장님이 회사를 배신하고 있어요. 제니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나?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녹화했어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니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죠. 하지만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데이비드가 나타났어요. 그는 서진의 손에 든 휴대폰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었죠. 아침부터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데이비드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제니퍼, 데이비드, 서진, 은숙. 네 사람이 함께 올라가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시선이 계속 서진의 휴대폰을 향했죠. 15층에 도착했어요. 제니퍼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데이비드, 당신은 9시 회의 준비나 해요. 하지만 회장님, 나중에 들으면 돼요. 문이 닫혔습니다. 제니퍼가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데이비드가 회사를 배신한다고.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데이비드의 독일어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제니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나요? 아니요. 오직 엄마하고 회장님만 봤어요. 좋아요. 일단 비밀로 해야 해요. 지금 당장 해고하면 증거를 인멸할 거예요. 금요일 최종 계약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은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딸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당신들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진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서진은 평소처럼 회사에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요일 저녁 서진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 양,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요즘 통역 일 잘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월요일 아침에 회장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그냥 스케줄 확인했어요. 정말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데이비드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조언 하나 해줄게요. 어른들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특히 당신 같은 아이는. 알겠어요? 네. 서진은 겨우 대답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금요일 오전 회사는 분주했습니다. 오후 2시에 한국투자사와 최종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니퍼의 비서가 서진을 찾아왔어요. 서진 양 회장님께서 긴급회의가 생겨서 오늘 통역은 취소래요. 취소요? 네. 다음 주로 연기됐대요. 서진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비서는 극에 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서진이 엄마에게 전화하려는데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제니퍼의 사무실 쪽이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제니퍼와 데이비드가 대치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서진을 이용했군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애를 시켜서 나를 감시한 거죠. 제니퍼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회사를 배신한 게 먼저예요. 증거가 있어요? 12살 애가 찍은 영상이 증거라고. 데이비드가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그럼 이것도 증거인가요? 제니퍼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난주 서진이 통역한 계약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서진 양이 통역을 잘못했어요. 핀란드 계약에서 금액을 잘못 말했고 독일 계약에서는 조건을 빼먹었죠. 제니퍼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오류가 있었어요. 회사가 손해본 금액이 3억 원입니다. 데이비드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그 애를 고용한 당신에게 있어요, 회장님. 복도에 숨어서 듣고 있던 서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실수했다고. 아니야, 나는 완벽하게 통역했어.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오류가 적혀 있었죠. 데이비드가 조작한 거였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장님이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요. 제니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박은숙 씨도 당장 해고입니다. 딸이 회사 일에 끼어들게 한 책임을 물어야죠. 서진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진실을 밝히려다가 오히려 엄마까지 위험에 빠뜨린 거였죠. 그때 은숙이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직감했어요. 서진이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은숙이 딸을 꼭 껴안았어요.
데이비드의 승리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회사 로비. 서진과 은숙은 짐을 싸서 나왔어요. 경비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은숙은 해고 통보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걸 잃었어요. 엄마의 일자리, 자신의 기회, 그리고 희망까지.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은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데이비드가 이겼고 자신들은 졌어요. 세상은 역시 불공평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엄마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청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토요일 아침, 서진은 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진 양, 저 로라예요. 지금 어디예요? 만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도서관 근처 카페로 나갔어요. 30분 후 로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요. 어제 밤에 회사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로라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찢어져 있었지만 테이프로 붙여놓았죠. 이게 뭐예요? 데이비드가 버린 원본 계약서예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를 보니 자신이 통역한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월요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가 열려요. 제니퍼 회장님 책임을 물을 거래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월요일 이사회에 가야 해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잖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제가 증언할게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해요? 엄마한테 더 피해가 갈 텐데. 로라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서진, 내가 포기하면 데이비드가 이기는 거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월요일에 다시 회사 가야 해. 은숙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로라 아줌마가 증거를 찾았어요. 이걸로 데이비드가 거짓말한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은숙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서진아, 또 다치면 어떡해? 엄마, 이번엔 진짜 증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데이비드가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은숙은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알았어. 엄마가 함께 갈게. 주말 내내 서진은 준비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지.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서진, 은숙, 로라는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에는 원본 계약서가 든 봉투가 있었어요. 준비됐어? 로라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네. 세 사람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당신들 출입 금지됐잖아요. 이사회에 제출할 증거가 있어요. 제니퍼 회장님께 연락해주세요. 경비원이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제니퍼의 비서가 내려왔어요. 회장님께서 올라오래요. 하지만 이사회는 이미 시작됐어요. 세 사람은 최고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니퍼 회장은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12살 아이를 고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박서진 양이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들어오세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5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고 제니퍼와 데이비드도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님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 이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이사회예요. 아이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하지만 저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통역을 잘못했다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봅시다. 서진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원본 계약서예요.
제가 통역한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데이비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어디서 난 거야? 조작한 거 아니야? 로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쓰레기통에서 찾았어요. 데이비드 부회장님이 찢어서 버린 걸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럼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데이비드가 독일어로 경쟁사와 통화하는 영상을 틀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약속한 500만 달러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침묵하면 엄마와 미래를 잃고 말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선택했어요. 용기를 내기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의 독일어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모든 계약 조건과 고객 정보를 넘겨드렸으니까요.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이사가 데이비드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부회장, 이게 사실입니까? 데이비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된 영상이라고요. 서진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럼 독일 지사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제가 통역한 원본 녹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데이비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로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데이비드 부회장님이 벌인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테크노 캐피탈에서 입금된 500만 달러가 찍혀 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데이비드가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제니퍼가 나를 제거하려고 이 애들을 이용한 거라고. 제니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당신을 한 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녀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당신의 배신은 계속됐을 거예요. 수석 이사가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커밍스 부회장, 당신은 즉시 해임되며 배임 혐의로 법적 조치에 들어갑니다. 데이비드가 비틀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경비원 2명이 들어와서 데이비드를 데려갔습니다. 그가 나가면서 서진을 독하게 쳐다봤어요. 내가 다 망쳤어.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회사를 배신하셨잖아요. 데이비드가 완전히 사라지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이사가 제니퍼를 바라봤어요. 제니퍼 회장,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니퍼의 표정이 굳었죠. 미성년자를 무자격으로 고용한 것, 그리고 그로 인한 리스크 관리 실패. 이것도 문제입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니퍼가 자신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또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데이비드의 배신은 계속됐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회장의 해안이라고 봐야죠. 세 번째 이사가 거들었어요. 수석 이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친구, 이름이 뭐죠? 박서진입니다. 서진 양, 당신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입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규정 이야기인가요? 당신은 12살입니다. 정식 직원이 될 수 없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끝인가. 하지만 수석이사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의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합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전액 장학금과 함께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정식 채용을 보장합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박은숙 씨. 수석이사가 은숙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정규직 복지 담당으로 재고용됩니다. 즉시 발령입니다. 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당신 딸이 회사를 구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로라도 승진했습니다. 청소팀 매니저로 임명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서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서진,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회장님이야말로 감사해요. 제 말을 믿어주셔서. 제니퍼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죠. 그녀가 서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마세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뭔데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해요.
회사 일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서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약속할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은숙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진아, 정말 대단해. 엄마보다 훨씬 용감해. 서진은 엄마 품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몇몇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였죠. 서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진실을 말하길 잘했어. 용기를 내길 잘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터팩트.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다시 학교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더 이상 지각하지 않았고 숙제도 제때 했습니다. 회사 일은 주말에만 했거든요. 그것도 제니퍼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회사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쫓아내지 않았죠. 로라가 지나가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 오늘 회의 있어. 네, 3시에 일본 투자사랑요. 로라는 이제 청소팀 매니저였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다녔죠. 열심히 해. 우리 천재 통역사. 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회의실. 서진은 익숙하게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존중했어요. 회의가 끝나자 일본 투자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서진 양, 정말 훌륭합니다.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나요? 제니퍼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안 돼요. 이 친구는 우리가 예약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제니퍼가 서진을 불렀어요. 서진,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 두 사람은 제니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장학금 프로그램 계획서야. 내년부터 중학교에 가면 방과 후에 언어 교육을 받게 돼. 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이것도. 제니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브릿지 오퍼니티 재단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어.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야. 서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언어 교육, 취업 지원, 장학금 프로그램. 회장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야. 내가 자문위원이 돼줘야 해. 저요? 당신만큼 이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나한테 중요한 걸 깨우쳐줬어. 뭔데요? 진짜 능력은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 저녁이 되어 서진은 엄마를 만나러 4층으로 갔어요. 은숙은 이제 복지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깨끗한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죠. 엄마.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숙이 환하게 웃으며 딸을 맞았어요. 회의 잘 끝났어. 네. 그런데 엄마 이거 봐요. 서진이 재단 계획서를 보여줬습니다. 은숙이 읽어 내려가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서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퇴근길, 서진과 은숙은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지하 출입구가 아니라 정문으로 나갔죠. 경비원 마이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진, 내일 또 봐. 네, 안녕히 계세요. 밖은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숙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진아, 3달 전 기억나? 네. 비 오던 날이요.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지.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았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지. 서진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함께 있어서 가능했어요. 은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몇 주 후 서진은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로 탐색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국제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예전에 수군거리던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리고 능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이 박수를 쳤고 아이들도 따라했죠. 수업이 끝나고 한 친구가 다가왔어요. 서진아, 너 정말 대단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달 전에도 이렇게 누워 있었죠.
하지만 그때와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니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브릿지 오퍼니티 재단 첫 모임이에요. 준비됐죠? 서진이 답장을 보냈어요. 네, 준비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용기와 진심이야. 그날 밤 서진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회가 올까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서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용기를 낸 사람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말이에요. 오늘 서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12살 소녀도 용기를 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웠지만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진가가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